모셨습니다. 첫 낙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처음 낙찰 받으셨는데 낙찰 받은 이야기랑 나눌 거예요. 그런데 먼저 어떤 일 하시는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고가야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쉐어하우스 2개점을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쉐어하우스 한 40여 개 점을 갖고 있는 지점의 관리를 또 하고 있는 고가야입니다. 그러니까 전 몰랐어요.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얘기 안 해주셔서 얘기할 기회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랬나요? 우리가 따로 얘기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친해져요, 선생님. 전 좋죠. 네. 그래서 쉐어하우스가 사실 저도 잘 알거든요.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뵙고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코로나를 다 지나쳐 오셨나요? 네, 제가 한 이제 5년 돼서 재계약을 한번 했으니까 코로나를 지나왔고, 사실 코로나 때 제가 지금 2개 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 점은 방이 3개가 있는 1호점이 있고, 그리고 2개 점짜리는 8개 방이 있는 곳인데, 코로나쯤에서 1호점이 약간 사람이 없어서 이걸 해야 되나? 한 달 정도가 딱 그 시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풀로 예약이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저는 폐업한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 시기를 잘 건너왔던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차적으로는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저하고 저희 이제 형님이 매니저로 같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리자, 총관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형님을 매니저로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온라인에 있는 문의나 또는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형님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셔서 청소를 해주시거나 또는 비품이 이제 떨어졌다고 할 때 가서 확인을 해주시고, 또는 실제적으로 입주하거나 할 때도 이제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이제 형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분업을 좀 잘 이루어졌고, 형님이 그 쉐어하우스 위치랑 근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보일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저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길 때 직접 가셔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협업이 돼서 아마 잘 되지 않았을까. 바로바로 이제 조치를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셨겠네요. 있겠죠. 있지만 그래도 아마 조금은 좀 덜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좀 장기로 계약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희는 이제 일단 6개월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는 개념으로 장기로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요즘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할 때는 최소 이제 3개월 정도 단위로 해서 어쨌든 예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계시는 분 중에서는 2년, 3년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학생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대학원으로 준비하고 지금 요번에 또 연장하신 친구는 이제 취업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오래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게 아마 잘 운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싶어요. 사실 이제 임차인을 드리고 다시 이제 임차인 퇴실하고 이런 것들이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줄고 장기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 사실 다른 분들은 다른 이제 쉐어하우스 운영하셨던 곳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이 없어졌던 이유가 됐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때 해외에서 오신 학생들이 더 많아서 그 학생들로 더 풀로 충전이 돼서 지금까지 왔던 게 더 좋은 효과가 있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40개 홀을 또 추가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네. 방 개수로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나당 뭐 집 하나당 최소 3개에서 4개 정도니까 뭐 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그 반포에 있는 하우스 같은 경우는 방이 한 11개까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오, 그러니까 많죠. 그러네요. 많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 거인 것처럼 거기도 장기로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좀 이제 학기 단위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에어비앤비는 우리가 장기가 아니라 주로 단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2, 3일 잠깐 왔다가 뭐 일주일, 길어야 일주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학교 주변은 학기 단위로 저희는 이제 그 운영 지침 자체가
최소 6개월 기본으로 무조건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이제 드나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고요. 저도 똑같이 그 개념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뭐 퇴실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퇴실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쉽게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경매 얘기하려고 모셨는데 지금 쉐어하우스 운영하는 베테랑 운영자님이시라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좀 많이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관심 많으시거든요.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경매도 그러면은 쉐어하우스 운영 때문에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1호, 2호 이제 2개를 하고 있는데 2개를 하게 된 거 이유 자체가 이제 저의 이유라기보다는 사실은 저랑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작은 형님, 시형님이죠. 형님네 상황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형님이 최근에 하나를 더 하고 싶다는 얘기를 또 은근히 밝히셔갖고 그걸 또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이제 기존에 연결을 했던 부동산과 연결을 해서 알아보고는 있는데 사실 딱 계약까지 갔다가 또 어그러지고 이게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났더니 또 집이 없고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금액에 맞춰서 집이 없어서 이걸 계속 그 부동산에 의지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뭐 직방, 뭐 여러 가지 이제 앱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도 알아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경매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라도 쉐어하우스를 더 할 수 있겠다, 찾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좀 시작을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 원하는 집이 딱 정해져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고 또 아파트는 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요. 비싸기도 네. 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도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딱 정해진 집의 어떤 규모나 조건이 있을 텐데 어떤 조건이어야지 이렇게 쉐어하우스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쉐어하우스요? 네. 근데 제가 선생님 베테랑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막 베테랑급, 뭐 프로급 이렇게는 전혀 아니고 그냥 오래 했다 뿐이지 그렇게까지 전문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딱 맞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했던 거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사실 그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는 규제가 너무 많기도 하고 사실 아파트 얘기하신 것처럼 위아래, 옆집 다 동의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쉐어하우스는 그렇게 단기가 아니라서 그런 규제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외국인 친구들이 캐리어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아파트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싫어하는 터라 맞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사실 비싸서 못 들어가요.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아파트까지 들어갈 생각은 못 하고 대부분 단독주택 또는 이제 근린상가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연락을 저희도 이제 부동산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 방 3개 이상. 2개짜리는 너무 사람이 적어서 쉐어에 맞지 않아서 일단 최소 방 3개 이상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금액도 얘기하나요, 선생님? 네, 금액도 궁금해요. 금액이요? 네. 금액을 저희가 처음에 이제 5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보증금이 1,500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생각도 못하고 최소 3,000에서 5,000 사이에서 월세가 뭐 90에서 100 사이 오.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죠. 90에서 100 사이에 방 3개라니. 만만치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네. 또 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렴한 월세 물건을 받아서 이것으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기 좀 빡빡한 시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하고자 지금 하셨는데 네. 어려움이 있으시다고요. 비싸다면서요. 뭐였죠? 비싸죠. 그러니까 경매로 저희가 낙찰을 받고 또는 이제 어쨌든 운영을 하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수익이 정말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다. 제가 지금 해왔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 제가 너무 쉽게 해왔구나.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해왔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선호하는 지역이 또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저는 이제 온라인만 하지만 저희 형님은 또 오프라인으로 다니셔야 되는 거래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 너무 멀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서울대 근방, 신림 이쪽
이쪽으로 주로 보다 보니 비용이 너무 비싸서 사실은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신림만큼 서울에서 저렴한 곳이 없긴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알고 온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진짜 지금 현재에서 봐도 제일 가장 저렴한 곳이기는 하죠. 방 3개짜리 이상 이거 찾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제 낙찰받은 물건은 약간 다른 물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낙찰받은 물건, 목적과 그리고 그 진행 상황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릴게요.